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 500년 동안 사만정통론을 세우게 된 그 과정을 살펴보고 사만정통론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권 46 그리고 기원필경제 고운선생 사적 등에 이제 수록된 상대사 실명을 외면하고 사만을 조선 팔도에 맞춘 것이 이련입니다. 이련은 상대사 실명에서 고구려 백제가 사만을 계승했다라고 하고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부로 유연제노를 담을했다고 했으면은 1차적으로 사만을 유연제노 5월에서 밝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만이 사만만을 역사 기록에 남김으로 해서 사만이 이 땅의 역사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동의전을 이련이 인용하면 자립이라고 하고 삼국사에서 인용하면 모화사대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해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이제 사만정통론이 등장했을까? 그거는 보시면 알지만은 신라 중심사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삼국사와 동인연 중에서 유일하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명칭으로 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즉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에 있다는 이 유연제노 5월은 아시아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위치는 지금 진화 대륙의 동부 지역입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소동파의 고구 역대 지리지장도라든지 아마 여러 해설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인용한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상대사 시중장에 있는 글입니다. 그게 분명히 5줄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 중에서 이련이 인용한 부분은 오른쪽 같이 그 5줄에 제외한 그 한 줄만 이련이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가 말하자면 유연제노 5월에 있다는 것을 삭제를 해버린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만이 한반도에 말하자면 조선 팔도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데 우리 삼국사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내가 어디다라고 하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화에는 진나라 위에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하면서 역사서를 쓰면서 우리 동의 위치를 얘기를 하면서 동의의 각 나라들의 위치 배열을 기록했습니다.
그 삼국지는 위에 부여가 있고 그 밑에 고구려가 있고 그 남쪽에 예가 있고 그 남쪽에 한이 있고 그 남쪽에 외가 있다. 그리고 후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단서 신당서도 똑같이 동해 각 국가의 위치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축을 해놨다면 25사 중에서 이 남조시대 역사서 송서, 남제서, 양서, 북서 뭐 이제 이런 데서 뭐라고 하냐면 백제는 고구려와 같이 요동해 있다. 그런데 요서에는 진평군, 진평현이 있다 또는 진평이군이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남제서에는 백제 지명이 있는 지역과 신구단서에서 백제 지명으로 나오는 지명이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요동에 있는 지명들의 위치는 전부 다 요동에 있고 요새는 진평 이군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요걸 가지고 이제 지명을 가지고 역사 부도를 만들면 배열표를 만드는 것이고 이 배열표를 지도에다 대입하면 지금 요가 있는 요 동쪽에 백제 지명이 있고 요가 있는 중심으로 서쪽에 진평 2군이나 진평군, 진평항으로 보이는 진성과 고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외에 대한 기록, 우리는 이제 외라고 했지만 이게 와입니다 원래 발음이. 근데 이 와에 있는 지명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구려도 부평의 양상국 태원 이렇게 하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평 태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창해군, 하는 해. 그런데 외에는 회계, 단주, 주회, 담해, 이주 이렇게 여러 개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지명이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전부 다 회계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가 제일 남쪽에 있는데 양장, 그러니까 회계 서쪽에 있다면은 이 외를 통해서 그 북쪽에 한도 있어야 되고 예도 있어야 되고 고구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 입증하는 것이 상대사 시중장에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에 있다 이제 담을에 따른 그 기록입니다. 근데 이 상대사 시중장을 남제서 58권이 입증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삼국사나 동의전을 단 한 번도 그 자체로 재현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선 이제 우리는 위만조선에 대한 정확하게 위만조선을 나타내는 방법을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만조선을 그러니까 우고조선을 배반한 남녀가 한나라로 붙으니까 한나라에서 창해군을 두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그 창해군이 폐지가 됐는데 그 창해군에 대한 기록이 사기에서 후한서까지 이렇게 여러 사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해군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연제지간이라. 그러니까 제나라는 이제 산동성에 있다면은 연나라는 산서성 북쪽에 있는 걸로 사기 69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과 제나라 사이에
지금도 창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해라는 지명의 남쪽에 외인이 있다는 지명이 그냥 있으니까 이 창해군의 위치로 연구를 해가지고 위만조선을 찾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치원이 말한 상대사 신흥장은 삼국사에 있고 고운문집에 있고 그런데 동국통감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홍여아가 동국통감 재강이라고 쓴 그 책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 시절에 그걸 못 봤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죠. 근데 이건 이련은 그 이전이니까 삼국사 써 있고 바로 한 첫 번째 남은 책인데 그 책에 이 상대사 신흥당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은 요거는 확인했어야 됩니다. 근데 25사 중에서 혹시 이거와 같은 것이 있는가라고 살펴봤어야 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남제에서 권 58이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대사 신흥당이 성호 이익이 말하듯이 황당한 게 아니고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사 50권을 유연전 5월과 조선 8도에 대입을 해보고 그리고 동의전을 남제서와 조선 8도에 대입해보고 그리고 동의전과 삼국사의 공통부분을 유연전 5월과 조선 8도에 대입해 봤다면 아마 굉장히 일찍이 우리가 역사를 바로 볼 수 있었는데 이련이 이 상대사 시중장에서 3한만 인용을 하고 고구려 백제가 유엔전 5월을 독재했다는 것을 배제함으로 해서 그것이 800년 동안 숨겨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상대사 시중장을 우리가 남제서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삼국사와 진화 18사로 우리 역사를 고려 이전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즉 삼국사 50권과 진화 25사 동일관계 기록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삼국사는 유엔전 5월에서 조선 8도까지 연결돼야지만 그게 우리 역사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25사에서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소개를 한다면 고구려에는 이제 간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구당서에. 그 간이 뭐냐? 간이 고구려 연방의 지역 지도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생각을 못했죠. 간이 고구려 지역자, 그러니까 고구려가 연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마리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 땅에서는 마리간이 제 최고일 수 있지만은 고구려로서는 연방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련이 인용할 때 어떻게 인용했냐면 낭랑국을 한사공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권 3한을
낭낭국 자리에다가 덮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서가 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만의 얘기를 한다면 고구리가 낭낭국을 항복받고 그 간시대가 여기 이제 간시대가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503년까지 고구려 강한 지역이었다가 503년에 고구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때 이 상대사 시중장의 범위인 오월과 유른 지역에는 기위와 기준의 번조선이 있다가 그 자리를 위만에게 빼앗기고 위만조선과 기준의 사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만 고구리와 예와 사만 지역에 고구리 백제, 사로국, 가로국, 외인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발해 시대에는 고구려에서 광복한 신라와 독립한 신라로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제노 5월에 있던 고구려 백제를 패망시킨 사로국의 발전된 신라가 663년부터 당어, 계림, 도덕, 부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역사를 당나라 때부터 이제 동의전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로 신라를 묻으면서 거기는 다 동의는 한족에 동화됐다라고 하고 확장돼 가지고 동의가 만주와 조선 팔도와 일본 열도와 유구 열도로 이 확장을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소동파가 역대 지리지장도라고 해서 지도에다가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화 대륙은 진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다 통일된 국가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 이제 역사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동파의 역대 지리 지장도는 18사 동의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배제하고 진화 대륙에는 그냥 한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꾸미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이련이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삼국사는 그러니까 유엔전호 5월 지역과 거칠부의 국사지이고 낭낭국이 있던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삼국사입니다. 그리고 남계에서는 진화 18사를 포함한 지역에 있는 역사, 동해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계서와 삼국사 46권은 일치하지만은 진화 18사를 삼국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삼국사는 아시아 대륙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의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한반도와 조선 팔도와 만주의 국한되어 있는 역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역사를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삼국사고 시군과 진화 18사를
그러니까 그 공통 부분을 양쪽에 대입해 보면은 이게 유엔제는 5월 지역만 일치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비공통 부분으로 해서 가을이나 마리깐 지역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공통 부분은 이제 낙랑군이 있고, 가라 고구려 백제의 강북한 사로신라로 정리되고, 고구려 동쪽에는 옥자와 함께 낙랑국에 있다가 가한 지역이 되었다가 독립한 신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통 부분과 비공통 부분이 하나 되게 해야 삼국사가 후예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정리를 안 해보고 검정을 안 해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검정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역사서는 내가 교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된 바탕 위에서 역사를 연결해서 쓰는 것이지, 내가 교정한다는 건 겁니다. 근데 조선 시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건, 이부, 삼한으로 삼국으로 내려옵니다. 요거는 유연제로 5월직이 배제된 얘기입니다. 기자나 위만이나 한사군이나 삼한은 유엔전후 5월이 있는 역사인데 이걸 지금 조선 팔도에다가 맞춰버린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한사군 2부 3한으로 이렇게 삼국으로 연결하다가 한백겸에 와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 사군으로 해서 북쪽을 고구려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남쪽으로 해서 백제, 신라, 가라로 하는 이원 체제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신라 정통, 완전히 이제 신라로 정통론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에 재밌는 건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삼한이 자꾸 걸리는 거죠, 이게. 이게 왜냐면, 이 얘기는, 요거는 왜 걸리냐면, 요거는 유엔제는 5월치기 역사거든요. 그리고 기자, 마한,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것도 역시 삼한지역, 유엔제는 5월 지역인데, 그거를 고리와 조선으로 연결을 하려고 해도 안 맞으니까 북쪽은 이제 고구려로 이렇게 하고 밑에는 신라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정통론을 가지고 가려는데 삼한은 이 땅의 일이 아니니까, 조선 팔도 일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맞추려니까 안 맞는 겁니다. 삼국사는 이렇게 써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전도 이렇게 써 있질 않고, 동의전이나 삼국사는 아시아 기록이라니까 아시아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 500년 동안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이 유엔제는 5월 지역은 배제하고 모든 역사 기록을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건 뭐냐? 역사 연구로 봐서는 우선 유엔제는 5월을 배제했으니까 50점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조선 팔도에다 맞추려고 했으면 이건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삼국사는 어떻게 정통과 전통을 이어간다고 한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김구식찬 이제 삼국사는 편제가 지금 보면 신라 봉기 다음에 고구려 봉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백제 봉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누구부터 했는가 기록했는가 보면 해보수부터 경손왕까지 기록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분이 해모수입니다. 삼국사에서 삼국을 얘기를 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삼국사에서는 신라는 소금천시로 이렇게 조상으로 해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구려는 고신시에서부터, 그러니까 고신시를 조상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금천시나 고신시를 우리 조상으로 안 보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25사 동의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 외가 동의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천시나 고신시도 동의다. 그게 정확하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사기 순임금조에 보면은 순이 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고신시나 소금씨는 순의 조상입니다. 직계는 아니지만 황제 헌원의 후손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임금이 동의면은 황제의 헌원도 동의가 될 수밖에, 동시에 고신시나 소금신시도 동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기록했는데 이전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소금씨나 고신씨는 유엔년 5월 지역에 있는 사람이지 조선팔도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세워야 되겠다 해서 당군부터 세운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역사가 지금 약간 다르게 됐습니다. 근데 고구려에서 분명히 이건 지금 고구려가 이제 구토 회복을 다물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 주몽이 건국했다면 구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전전국가를 개성하겠다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전국가가 있느냐? 이게 사기에 있는 건데, 황제 허원을 대적한 분이 바로 구리의 임금 치우입니다. 그러니까 치우는 천자라고 되어 있고, 사기의 요건 1권 3쪽에 있는 건데, 1권 3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황제 헌원은 제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후가 높으냐 천자가 높으냐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천자가 높습니다. 아시아에는 구리라는 국호가 제일 처음 고조선 이전에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개성하겠다는 것이 고구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도 바로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하지만은 국가를 건국하고 우리는 그 수도를 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북사에 보면 거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웅지는 고마성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거발이 뭐냐? 바로 구리를 건국한 건국자의 일세 이름이 거발한입니다. 거발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이 큰 덕자가 큰이 뭐냐? 밝을 헌일 큰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러면 국호는 고구려가 가져가고 그 첫임금은 백제가 개성을 했다. 그런데 신라는 보면 신라국은 묘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묘예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 얘기 55권인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구리의 백성이 묘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호와 최초의 임금을 고구려 백제에서 가져가니까 신라는 묘민, 그러니까 백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요 가운데 보시면 분명히 신라인들은 소금천시 후예라서 김씨라고 하고
고구려 역시 고신시 후예라 해서 고시라고 했다. 분명히 정통 개성이 단군 이전의 구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삼국사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를 이제 정리하지 못한 것이 왜냐면 고구려에서 독립한 신라와 광복한 신라를 정리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 뭐냐면 북사에 보면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와 가라에 있다 가라를 병합하고 병합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로국의 신라는 4만 78국 중에 사로국의 신라가 발전해서 신라가 되는데, 즉 그건 고구려와 백제의 말하자면 보호 아래에 있다가 광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선 팔도와 만주 지역에는 어떤 일이냐면 마립간으로부터 32년부터 500년까지 마립간으로 있던 지역이 백제가 강성해지면서 공주가 있었던 지역으로 진출을 하니까 우리도 고구려가 약해지니까 우리도 독립을 하자 해서 독립을 한 것이 503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인이 말한 전부 다 왕을 했다는 시는 유연전에는 5월에 있다면은 마립간에서 신라로 변경한 신라가 동쪽에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신라를 정립하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역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삼국사와 동의전으로 그거를 땅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걸 정리하고 재현하면은 밝혀질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정통성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 고구려 백제 신라와 일본이 동의국가다. 그래갖고 일신, 가한신, 기자신에서 가한을 신으로 모셨다. 그러니까 지역 통치자를 신으로 모시는 데까지 고구려가 허용했다는 것은 고구려는 연방제지만은 지금의 미국식 연방제도 아니고 구소련식 연방제도 아닌 겁니다. 왜? 종로사직을 만들 수 있고 군사를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권이 허용된 연방을 고구려가 취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정통성을 누가 가지느냐? 이제 고구려가 패망하고 그 땅이 발해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거란, 선비 뭐 이게 다 말하자면 고구려 부족들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그 이제 거란이 발해가 망하고 이제 거란이 그 땅을 고구려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한 지역들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리로 침탈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 고려 정부에서는 정말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희가 가서 단판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소선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구려의 옛 땅은 전부 다 우리 거란이 차지했다. 고리는 신라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 땅은 전부 다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고구리를 따서 그걸 고리로 했다. 즉 정통성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구려 정통은
구리에서 왔으니까 구리, 고구리, 고리까지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명분 싸움에 의해서 거란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고구리나 요가 다 고구리 후예입니다. 이때 고구리와 요가 다 같이 우리가 고구리의 후예로서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통일로인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조선 팔도가 대한제국을 거쳐서 지금 남북이 분할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남북이 같은 동족으로서의 그 역사성을 자꾸 가르치니까 이게 동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서희 장군 때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구려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다 그랬으면 다 같은 고구려로서 연합을 하는 사상을 했더라면 지금 아시아는 또 다른 역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게 이제 고려사건 94에 있는 소설령과 서희 장군의 그 외교談판을 기록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고리가 지금 조선 팔도 내에서 있었던 걸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고리는 만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구리 장성이 장춘에서 산해관까지 이렇게 고구리 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035년에 고리에서 장성을 쌓으면서 송령에서 동북으로 쌓았다. 그 송령이 어디냐면 고구리 장성상에 있습니다. 그 송령의 동쪽에 광령이라는 지명인데 그하고 해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해주 동쪽이 신라다. 그건 이제 요사에서 얘기한 거고 광령에서 길림의 동쪽이 신라다라는 것이 만주원료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사에는 고리왕을 심양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에는 황성이 압록강 북쪽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주가 분명히 고리가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리왕이 있던 곳이 심양이다. 그러면 고리왕을 왜 심양왕이라고 불렀을까요? 이거는 구리, 고구리, 고리로 내려오는 정통성의 쐐기를 박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양왕이라고 해서 고리란 정통성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심양왕이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하튼 그 사만 정통론이 나온 것은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상대사 시중장에 있는 그 사만이 마한변한 진안이 있는데 마한은 고구리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안은 신라가 됐다. 그리고 고구리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를 당물했다라는 기록이 있으면은 요거를 확인했어야 됩니다. 여기밖에 없느냐? 아니 제가 보니까 많아요. 개원 필경집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동국통합에도 있고 지금 그리고 고문집에도 있고 삼국사에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유연제노 5를 배제한 역사를 했습니다. 그 여기서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로 5월을 통치했다 하니까 이제 이게 강성할 때만 그랬느냐라고 이제 무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 수도에 대한 기록이 아주 분명합니다. 삼국사와 구당서에서 웅지르 동쪽엔 태산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유엔연호 5월 속에 제노 지역의 태산이 바로 태산입니다. 그 서쪽에 웅진이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요. 그런데 지금 그 태산 북쪽에는 안평이 있는데 안평에 동황성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동황성이 뭐냐? 고구려 수도 동황성입니다. 그 고구려 서울이 북쪽에 그 안평에 있고 태산 서쪽에 웅진이 있다면 웅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산 서쪽에 황산이 있습니다. 계백장과 관창이 죽은 황산벌. 그 황산과 태산 사이에 웅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성으로 현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성시대가 아니라 고구려 백제가 건국하고 패망할 때까지 유엔제는 5월에 있었습니다. 삼안도 그쪽에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련이 이 삼안만 얘기를 하고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제를 했다는 것을 감춤으로 해서 우리는 역사에서 유엔제노 5월 지역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련이 삼국사 동의전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만든 역사를 검증하지 않고 맹신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건 뭐냐면 분명히 낙랑국에다 낙랑군으로 덮어버렸는데 바로 이 낙랑국의 역사, 즉 만주와 조선 팔도의 역사를 밝히고 그리고 번조선, 그러니까 기시조선, 위만조선, 삼안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정리를 했더라면은 삼안 정통론이라는 이런 방법이 나오질 않았겠죠. 우리는이 아니라 삼국사는 분명히 구리 고구리로 해서 고리로 이어져 왔다고 했습니다. 고리 이후에 삼국사 후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잘못 배운 탓입니다. 이제라도 삼국사 후회를 다 동족으로 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발굴해서 아시아인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를 하는 목적이겠죠. 그리고 삼국사가 추구하는 그 희망적인 얘기고요. 저는 정치하는 분들의 최고가 누구냐? 주몽왕을 얘기합니다. 왜냐? 주몽왕은 현실을 직시해서 나라 이름을 구리에서 최고라는 고구리라고 붙이고 또 구토회복을 했다. 그건 뭐냐? 전전 역사를 알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전 역사를 회복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미래를 열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로 해야 되겠다. 구리의 후예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추구한 것이 주몽왕입니다. 이런 원대한 꿈을 품었던 우리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 것은 이건 독서가 잘못된 독서라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극장 교육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극장에 가서 극장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화를 구경하는 거죠. 그 영화를 구경했으면 얘기를 남한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역사책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거는 책을 보면 뭐 하는 겁니까? 책 속에 있는 글을 보고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이 상대사 시중강 요 5줄이 우리 역사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어느 한 나라에 국한해서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구리의 후예는 하나로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고구리, 고리로 이어지지만은 삼국사 후에는 하나로 해야 된다는 거기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바르게 해서 다시는 조선 500년 동안 무지의 사만 정통론 같은 그런 것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만 정통론에 대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